예, 안녕하십니까. 참, 지난 일주일은 제가 무척, 피곤한 주였습니다. 딱 정확하게 토요일 날 적절수첨이 하나 올리고요. 오늘 월요일이에요. 일요일은 제가 벌초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시골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있고 해서 벌초를 갔다 왔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이번에 서울지방은 비만 오는데, 지금 저 아래 제주도에는 지금 강력한 태풍 흰남노인가 뭐 이것이 와갖고 피해가 지금 발생한 듯 합니다. 이 계절이라는 것은 참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인간은 크게는요, 생물입니다. 생물. 이 생물이라는 것은 환경에 적응을 하고 살아야 돼요. 환경에 적응을 하고. 그런데 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뚝 떨어졌을 때 이미 이 환경에서 적응을 하면서 살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환경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느냐, 나한테 악영향으로 흐르게 되느냐는 참 그게 팔자라는 뜻이에요. 운이 이렇게 가는 길에 따라서. 그 생물 중에서 또 이제 폭넓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생물 중에서 동물에 속하고요. 동물이요. 움직임 동자죠. 동물에 속하고요. 생물 중에 또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은 곧 숨을 안 쉬는 거죠. 물론 입으로 하는 거예요. 정반대죠. 이 동물은요, 산소를 마시고 탄소를 내뱉고요. 이 식물은요, 탄소를 빨아들여서 산소를 내보내요. 정반대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폐가 안 좋고 그럴 때 산속에 들어가서 하기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도시에서 살면 안 되죠. 그와 마찬가지인데, 유일하게 이 동물 그룹에서 우리 48자에 동물 그룹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죠. 그건 뭘까요? 생물 그룹에서 들어가는 게 나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생물이에요. 자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철조 선생이요, 대개 보면 사례 명주를 들 때는 간목일주를 위주로 합니다. 생물이니까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벌써 알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 진태장에서요, 목일주에서 금이 강한가 약한가를 전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데, 이 자평진전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격에서는 이런 말씀을 정의를 내렸어요. 이건 누구냐? 심여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이란 나를 공격하는 물건이죠. 그래서 마치 비미물, 아름다운 물건 같지 않지만 그런 나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대기직격이 있다. 대기직격이다. 다존, 많다, 칠살격에 많이 있는데, 대체로 뭐냐? 끌어올 공자예요. 공제. 끌어와서 제함에 마땅함을 얻으면 살은 곧 나를 위해 쓸 수가 있다. 예, 맞습니다. 제살해서 쓰든 화살을 해서 쓰든 생살을 해서 생살도 쓸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일주가 완전히 강해갖고요, 살을 용신을 하는데, 그건 어떡하냐? 재성이 살을 도와줘야 돼요. 그건 제자약살격이에요. 벌써 그러면 보세요. 격국론에서 살을 쓰는데 어떡한다? 제살에 쓰라, 화살에 쓰라, 제자약살도 있다. 그런 거죠. 김영종살도 있어요. 살이 너무 강하면 내가 버리고 살을 쫓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대운만 맞으면 뭐가 영웅호골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경천동지하고요. 자세히 읽어봅시다. 마치 대영웅, 대호골이 있다. 마냐 뭐와 같은데 난 가오. 말 한 장을 얻기는 어렵다라는 뜻은 뭐예요? 이건 말이에요. 말에다 안장을 얹으려면요, 야생만 절대 말 한 장을 자기 등에다 안 얹힙니다. 말 한 장을, 그 안장을 말에다 얹혔다라는 것, 곧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몽골족 사람들이 그 야생막 길들이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말에다가 등에다 안장만 얹혔다라고 그것까지만 하면 사람은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길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 처지유방,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면, 방법만 알고 있으면, 즉 경천동지할 노력이 공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호련히 기치, 호련하게 나아갈 수 있다.
차는 왕후장상이 소위 다존 칠살격에 많이 있게 되는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식신제살, 화살, 또 제자약살, 또 김영종살, 생살을 쓰게 되면 좀 어려워요. 지난번 강의 때 생살 하나 딱 쓰잖아요. 일주오행이 강해갖고 이럴 때는 뭐가 강하냐면 재운으로 들어와야 돼요. 재운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식신으로 들어오면 살이 깨질 것이고요. 인수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살이 더 약해질 것이고요. 일주가 강해지면 살이 대응을 못하죠. 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한 대여섯 가지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인철조 선생이 살을 쓰는 방법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건 식신제, 살용식제예요. 살에 살격에서 식신을 써서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때는 어떡한다? 일주가 유군해야 돼요. 강하지는 않더라도 유군해야 돼요. 유군. 뿌리가 있어서 식신과 살이 싸우는 것을 판을 깔아줄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판을 만드는 거죠. 일주가.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가 유군해야 돼요. 첫 번째 사주가 바로 이 사주예요. 일주가 유군하죠. 금체예요. 지지는 약해요. 그런데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식신을 써서 제사라는 것을 허용했다,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식신제살격이에요. 식신이 태왕할 때는 인수로서 제지, 살을 쓸 때 식제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재성이나 인수가 동시에 투출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는 제거를 해야 돼요. 왜? 둘이 싸우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볼까요? 두 번째. 이건 인성, 7살의 용인한대잖아. 이건 일주가 약한 거예요. 이건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화살하라. 하청정명이죠. 화살하라. 살충신경이에요. 그러면 식신을 쓰게 되면 일주가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뭐만 못하다? 인수를 써서 인수로서 돌려 쓰는 것만 못하다. 이게 바로 2-1번의 얘기예요. 용제, 이건 뭐예요? 일주가 강해요. 오행이 강해서 살을 쓰는데 재성으로서 도와줘야 돼요. 제자약살격이에요. 제자약살격이에요. 그래서 신종, 이거예요. 신종 상경한테 이것도 역시 제자약살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철조 선생은 이게 관살장에 있는 곳인데 살을 쓰는 방법을 여기다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제자약살이에요. 살을 쓰는 방법이에요. 제자약살. 이왈 살중용인이에요. 살이 중할 때 인성을 써서 화살을 하라. 3할 식신제살이에요. 이게 세 번째 나와요. 근데 격국론에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예요. 오늘 합간유살격도 할 거고요. 관살혼잡격도 할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요. 이거 보세요. 잡기칠살이 있죠? 이거는 누구 거예요? 이렇게 원문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가 자기 것이 잡기칠살격이라고 설하고가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잡기칠살격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칠살격인데 뭘 쓰나요? 인성이 없어서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인성이 없어서 화살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예요? 금체니까 뭐예요? 죄다 신약사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떡한다? 비겁이 우선 용신이다. 대운에서 인성을 기다려라. 근데 이 사주는 진월에 태어난 양년생이니까 이미 모군이 끝난 계절이니까 어떻게 된다? 화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면 땡이다. 그렇죠. 땡이죠. 그런데 천간으로 가불목이 들어오나 그래요. 가불병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금운이 들어왔을 땐 그래도 천간에서 병화를 살리는 바람에 그래도 여기까지는 살아있을 수 있는데 언제 이 사람이 죽을 것이냐라고 하면 딱 봅시다. 무술대운이 되면 아마 이 사주는 끝날 겁니다. 왜냐면 진토하고 역시 6대운에 이 사람은 넘기기 어려워요. 이 사람 오래 살지 못했죠. 그리고 집안이 좋았나 봐요. 이 사람 공무원 출신이죠. 공무원 출신에. 그런데 자기 운이 어쩌는지 어떻게 됐는지 약간 활자르다. 그러니까 운명학으로
무슨 책을 많이 썼을까요? 평주를 많이 했다고요? 평주 얼치기 마냥 한 거죠. 그냥 베껴 쓴 거예요. 똑바로 평주하려면요, 임철조 선생 마냥 정확하게 증주를 해야 돼요. 적철수 천민은, 증인은요, 그 사라오가 증주한 거 아닙니다. 절대. 어디서 베껴 쓴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책. 그러니까 임철조가 썼는지 판본은 좀 틀려요. 확실하게. 근데 임철조라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디서 불러다니든 그걸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임철조 선생이 자기 자신을, 자기한테, 직접 쓴, 여기서 이제 살과 관이 합했을 때 거관이 됐든 거살이 됐든 청한 것을 취하면 된다라고 해서 악통제명이 있어요. 이건 했습니다. 지난번에 악통제명은 했고요. 이 5-1번. 자, 물론 관은 귀기라고 그래요. 관은 귀기라는데, 거관을 하든 거사를 하든 어떻게 하면 같은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알겠는가? 원령이 편관이면 살을 쓰겠다라고 하면 관은 못 쓴다. 살을 쓰겠다라면 관을 못 쓰니 각각 종 따라야 된다. 그 중, 기중에서 그 중요함을 따라야 된다. 이거 살을 써야 될지 관을 써야 될지. 그런데 합관이나 합살이 됐을 때는 합한 것은 용신을 쓸 수 없잖아요. 기반이 됐으니까 그냥 관을 쓰든 살을 쓰든 같은 오행이니까 대운에서 그 쓰는 용신에 도움을 주는 대운이 들어오면 발복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관격에 잡살이 되면 거관 유사를 하든지, 물론 이와 같이 안 하면 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심낭중의 명이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 사주 볼까요? 이 사주가요, 이게 지금 편관이죠. 편관인데 이렇게 해서 충을 하고요. 이 경화가 남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주는요, 이 화 못 씁니다. 절대. 화체거든요, 화체.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화체니까 수금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금이 있고요, 여기 수가 있으니까 이거 금수로 흐르면 좋겠죠. 그러나 이 대운이요, 참 좋게 흐르죠. 5월이니까 오미 끝나고 나면 뭐예요? 금수로 흘러가니까 이 사주 좋은 사주입니다. 거살 유관격의 이름은 그래요. 이름은 그렇지만 이 살을 쓰냐, 관을 쓰냐, 관 못 쓴다. 절대. 왜? 체가 너무 지나치게 무거우니까. 자충호해서 극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살 유관격이다. 격은 이래요. 그러면 대운을 볼 때 요 오화를 살리는 운이 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화가 강하니까 수금으로 가야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봅시다. 이 명절을 컴퓨터 프로그램 무게중심론이 오행책으로 가면 결과는 종조행인 화가 5.1이에요. 토 0.0이고요. 금 1.3, 수 1.4, 목 4.6. 화목 오행이 강하니까 어떻게 한다? 금수로 흘러야 된다. 화체 수금영조예요. 수오행이 용신이고요. 일월생하는 금오행이 희시된다. 역시 이 사주도 중년대원부터 금수대원으로 흘러요. 그래서 보기 좋다라고 했어요. 자, 제가 신낭중의 사주를 배드릴게요. 대운이 어떻게 흐르는가요? 이거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신낭중. 그래서 화체 수금용조죠. 수용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서부터 좋아요. 이 지금 좋은 운에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무술대운이 제일 어렵죠. 이 사주는요. 그러나 기해 좋습니다. 경장, 신축 좋습니다. 임대운까지 좋습니다. 75세까지는 84세까지는 좋네요. 9대운이니까요. 사주 좋은 사주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합간 유살격 사주입니다. 이게 이제 합간 유살된 거예요. 제가 역자주해서 번역만 했을 뿐이에요. 저는 평을 못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적천수 천미를 증조한 임철조 명조로 합간 유살격이에요. 합간 유살격이에요. 건룡 38년 4월 18일 진시에 태어났습니다. 대사
갑오, 무오, 병오, 임진. 이거 화덩어리예요. 전부 화예요. 일주가 강화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일주가 강하니까 재관을 쓸 수밖에 없죠. 식재관을 써야 돼요. 근데 관성을 쓴단 말이에요. 관성을 쓰는데 이 지금 보세요. 관이 여기 있는데 이 무토가 합관을 해서 이건 오히려 이 무토가 관을 합함으로써 뭐가 됐을까요? 화가 정확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럼 이게 화가 됐으니까 염상격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천만에 못 돼요. 그 이유가 화한 격에 반대되는 오행이 있으면 절대 그 오행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쫙 설명하십니다. 철저 선생께서 차조, 철저 자조 내 명조다 이게. 저는요 적천수에서요 이게 관살적인가요? 거기서 나오는데요. 이 사주를 보고 제가 사주 공부에 더 깊이 들어갔어요. 이게 내 사주다. 이 사주가 맞는다. 사주학이 맞는다라는 걸 이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요, 유일하게 이렇게 시중에 다니면서요, 유일하게 어떤 선생한테 배운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학교에서 적천수 가지고 석사 박사 논문을 땄으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예, 강남에 무슨 학원이었나 있었어요. 명리학원이요. 거기서 한 6개월인가요? 예, 백민 선생한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건 내가 이렇게 배워서는 안 되겠다. 증으로서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거기도 증을 줘요. 수료증을. 근데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수료증을 할 때는 돈을 얼마 더 내래요. 근데 나는 그 몇 개월 배운 거 가지고 그 증을 탈 수가 없어요. 돈으로 타는 건데 그걸 제가 증을 사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정식적으로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대학은 방송대 법학과를 나갔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우연히 보다 보니까 원광대학교 동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가고 이렇게 이거 적천수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동기 정확하게 이름을 밝힐까요? 이제 그 친구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상민 반장이었어요. 여름방학 때, 첫 여름방학 됐을 때, 우리 스타디즈를 한번 합시다. 원본으로 라고 해서. 그럼 몇 개월 다니지 않죠. 방학 때니까. 원본으로 하자는데 뭐냐면 적천수 천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중화서울에 가서 자기가 한 10권을 사다 놨어요. 한 10명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한문 아는 사람이 적분이 없었어요. 나이 먹고. 그래서 이걸 제가 한문을 제가 번역을 해줬어요. 강의를 하면서 공부 스타디를 하면서. 그랬더니 형님 이걸 하나 먼저 전공으로 이걸 삼아서 석박사를 따셔. 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그때 취미부터서 제가 공부를 이거 독학을 한 거예요. 왜? 이 적천수 천미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안 계셨으니까. 네, 제가 제 사설을 너무 길게 했습니다. 저는 이 임철조 선생의 사주만 보면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달달달 외죠. 자, 철저자조인데 역시 장하예요. 장하청, 오래요. 그래서 전조는 조금 이따 배드릴게요. 전조와 단지 바뀐 건 축자, 여기에 축자가 바뀌었어요. 개축이에요. 사가 아니고요. 그런 바람에 이게 합화가 되질 않고 이 축 때문에 뿌리가 내려서 화를 못했어요. 한만 하고 있어요. 네, 한만 하고 있어요. 단지 축자로 바뀌어서 천연지격이 된다. 그렇게 차이가 난대요. 원국에서도 차이가 난다. 물론 축이라는 건 북방지 습토라 능히 회 병화지열, 이 병화에 불을 당겨 올 수가 있죠. 이 오화도 끌어올 수 있어요. 능이 오화지염을 불타는 거를 끌어올 수니 우능, 축수장금. 맞죠? 축토는 하는 일이 뭐예요? 물을 저장하고 금을 저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사는 남방지 화로 이거예요. 이거 화로 임수가 개절지에 앉았다. 그래서 배수여신이란 뭐냐? 한 잔의 물이 여신, 한 수레에 이게 가시나무 신자거든요. 한 수레에 가시나무가 같다. 물 한 잔 뿌려봐야 뭐 하겠어요? 한 수레 물이. 그걸 뭐와 뜻같냐? 한 수레에
나무에 한 수레만큼의 나무에 불이 났을 때 물 한 잔 건져봤자 그게 꺼질 수 있겠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희귀혼약 반가운 것은 섞였다는 것인데 불이 이게 이제 환산혼잡이 됐는데 이게 잡혔잖아요. 반갑지 않은 건 그 깨끗함이라 이 깨끗함이 마땅치 않다. 피즈 앞에 것은 무게 합의돼 갖고 불화, 예, 불화예요. 무게 합의돼서 불화해요. 화하질 못하는데 차저 무게 합의돼서 필화, 반드시 화했을 것이다. 부단 불능조살, 비단 능히 살을 돕지도 못할 망정 억차 또한 화로 바뀌어서 겁재가 돼버렸으니 반대로 양인이 창화함을 돕고 있다. 양인의 그 미쳐 날뛰는 걸 돕고 있으니 사중경금은 무종인조 끌었을 수가 없다. 임수는 비록 통군 신고했지만 여기요, 진토에 통군 신고했지만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금의 자조 조력이 없어서, 금의 도움이 없어서 청고지상, 이게 더러운 아주 나쁜 말이거든요. 깨끗하게 메말라 있다. 그러면서 운이 어디가 40제가, 예, 40제가, 예, 여기 지금 5월에 태어났으니까요. 예, 5월에 태어났으니까 이게 지금 깎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 미, 아니죠. 4월, 4, 5, 그렇죠. 5, 4, 그 다음에 40제는 목으로 흐르니까 정확하게 40년 동안을 화의 기세가 등등한 거로 흐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제가 되는 거예요. 40제가 목화로 흐르는 바람에 생적 겁인지지 도와주는 것이라고는 겁재와 양인만 도와주고 있다. 소위 위로는 불능계부, 부모의 뜻을 잊지를 못하고 계부지 성명, 이름을 일구어 놓은 것을 잊지도 못하고, 아래로는 불능수 전원이 창업, 지킬 수도 없었다. 전원, 이게 농사죠. 그리고 창업, 뭔가를 만들어 놨는 걸 부모의 유산을 제대로 창업해놓고 논밭대기를 지킬 수가 없었다. 고령육친, 형제지간도 역시 곧바로 동화병,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과 같았다. 반생 사업이 내가 반생 동안 사업한 것이 역시 뭐와 같았다? 부운, 뜬구름과 같았으니 지 묘원에 이르러서 임수가 절제하는 바람에 양인이 봉생하고 만났다. 고륙지변, 이 형제의 변을 만난 거예요. 이런 결과 가경탕산, 집안은 무너지고 재산은 흩어졌으니 오직 내가 기억하기로는 미약학명시, 명학을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청인, 어떤 사람을 불러서 추산 이렇게 했나봐요. 이 사주 좀 한번 봐주시오라고 했더니 그 결과 일미허보 하나도 하나의 맛이 없었다는 거야. 허보, 헛된 도움만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였다. 이위 명리자여, 명예와 이익이 스스로 다 네 맘대로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후경 마침내 보니까 일모불업, 털끝만큼도 하나의 경험을 할 수 없었으니 어찌 불통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차는 내가 부성, 타고난 성질이 편절,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가 옹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반기는 건 성실함을 반기고, 반기지 않은 건 허부, 헛된 꿈은 허황된 짓은 안 했다는 거예요. 첨태, 아첨하거나 교태하는 집도 없었고, 다 오만한 기운만 있었다. 옥이죠. 그러니까 교유왕래하는 것, 사람 사귀고 하는 것도 매번 난압, 헐정마다 어려운 합의됐다. 그리고 평소 늠름자, 내가 마음속에는 그저 자존심만 있는 거예요. 늠름자는 오조 약부, 뭐냐면 나의 조상과 아버지와 같아서 추호지훈, 충성스럽고 후덕한 그 훈계에 따라서 불감실주의, 감히 떨어뜨릴 수가 없었다. 선언무소후, 이게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가업이 조령, 가업이 메마르고 떨어져서 잠신명학, 이때서나 드디어 이제 마음에 가라앉히고서 명을 공부했는데, 그걸 또 명 공부한 걸 호구지게 입에 풀칠하는 것으로서 일을 삼으니
물은 육척의 몸으로서 무원도지지. 이건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있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니까 있었다는 거죠. 먼 그림을 그렸어요. 도원지지. 그림에다 멀게 그림도 꿈을 꾸어봤지만 한갓 뭐예요? 말기. 끝에 기술은 뭐야? 돈이 견신. 쓰는 수만 날 뿐이다. 자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명운은 부재. 고르지 않구나. 운명이라는 건 고르지 않구나. 무익 우사. 일에서는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고 소위 이건 말을 학자입니다. 학철지부. 여름에 지금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만 여름 가뭄에 이렇게 보면 소나기가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잠실 아래층에 붕어가 떴다는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예요. 학철지부. 저 시골길을 가다 보면 마차길 사이에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나면 거기에 붕어가 떠요. 그러다 팔딱팔딱 뛰거든요. 그거와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겨우 그건 맞이한다는 거예요. 승두지수. 한 말의 물을 학철지부가 한 말의 물을 맞이한 것과 같으니 한계가 있다. 땅에도 한계가 있고 고누시 때에도 공공함이 있으니 차호 맛비명야라. 이것도 이중불전이요. 명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명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중부전이죠. 그냥 명의로구나 라고 해서 수수기정운이라고 따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 순이 받아들인다. 그 발음을 받아들일 뿐이다 라고 해서 뿐이자를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서라고가 여기까지 전부 다 빼버렸어요. 그 빼고 한 것을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각주를 처리해 놨죠. 제가 쓰고요. 그래서 이건 제 겁니다. 역평에서 아마도 본인 어려서 부친께서 용한 명리다한테 이 사주를 내놓으니 격로로 관사론 적격에 흉한데 오히려 혼잡된 관을 무토가 합하여 간이 유일하게 남은 시간에 편관을 써서 규현격 시상일이 편관격이죠. 명운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모양인데 그런 이론도 필요 없고 오직 일주의 서양만 살펴 사주 전체를 중화에 맞추면 된다는 논리이다. 그래도 말년이나마 수대원에 들어가 발이라도 치고 오구지책을 삼고 있다고 자주 한다. 대원도 8순대원까지 올린 것을 보면 다른 사례명저들은요 6순에 끝났어요. 근데 이건 8순까지 올려놨더라고요. 장수한 모양이다. 천집자인 원수사는 철저님의 스스로 밝힌 명조와 그 설명에 의거하여 철저님의 생애와 사상을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원수사는 말하기를 위로 아버지의 선언을 이루지 못하고 아래로는 전을 지키지 못했다고 토로한 것을 보고는 철저님의 조상은 명신 출신으로 중류 정도의 가산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아버지가 돌아간 뒤에 명학에 몰두하고 호구지책을 삼았다고 한 것을 보고 명리학을 배운 연도가 30년이 넘었다고 추정한다. 또 그의 성품이 고졸하고 아첨하지 못하고 모기가 많아 사람들과 교류왕래함에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충우의 가르침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또 보았다. 임철조의 성품이 밝고 절개가 있으며 고풍스럽고 안 빛났던 인물이었다. 이거 각주 처리했습니다. 평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원수산의 말을 찬집해놨는데 이게 원수산의 직접 임철조에 대한 평이에요. 이 책을 보고서 이러신 분이었구나라고 하고요. 이영환 앞에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영환 씨가 동방대학교 석사 논문에서 심여점 선생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 임철조의 명제를 볼 때 화다자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치우침이 있고 소심 꼼꼼한 성격이기 때문이다. 자존심이 강하고 오만한 것 역시 화다자의 특성이고 직설적이고 바른 말을 거침없이 해야 되는 것도 화다자의 특성이다. 그러나 늠름한 기상은 양인이 편관용신을 만나서 귀격으로 형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건 이 양반 이영환의 앞에 논문
페이지 13조를 참고해서 각주 처리했습니다. 이런 거를요 그냥 갖다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각주를 써서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디서 이런 책에 이용한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 아마 국론에서 얘기 끌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각주를 처리해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했죠. 그리고 여기서 앞에 명제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앞에 명제가 천연지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은 예, 이 142번이 임철초 선생님 거고요. 141번이 계축이에요. 계축, 무호, 병호, 임진 이래요. 예, 그래서 141번이고요. 140. 이 사주는 참 잘 나간 사주예요. 뭐 그러든 저러든 무게 합의돼서 축이 있기 때문에 이 계수는 쓸 수 있다. 같은 5월에 태어났어요. 예, 그런데도 여군으로 흘렀어도 오히려 일찍 좀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주는 훨씬 좋은 거예요. 자,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임철조 선생에 대한 것을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